안녕하세요. 100세 건강강좌의 박진선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 무릎을 건강하게 지켜줘 라고 했었는데요. 무릎 얘기하다가 족저근막염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제일 말단인데요. 이 발목 중요할까요? 저 밑에 있잖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게요. 무릎이 흔들리면요. 골반과 발목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그럼 골반과 발목에서 균형을 잡을 때 잘 잡아만 준다면 우리 몸이 막 틀어지거나 다리가 휘거나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발목은요.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넘어져 버릴 수 있잖아요. 낙상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목은요, 우리가 또 혈액순환 잘 된다 그러면 우리 막 되게 이거저거 드시잖아요. 근데 이 드시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 몸의 발목만 조금 잘 사용해 주시면 혈액순환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릎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짧아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은 위치인데 거기보다 약간 속에 들어가져 있는 근육이에요. 가자미근, 넙치근 이렇게 생선에 비유해서 말을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워봤던 비복근 아래에 있어요. 아래 넓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보니까 비복근과 가자미근의 차이점은 뭘까요? 무릎을 감싸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자미근은요. 무릎을 감싸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발목에는 동일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근육이 하는 일이 있을 거잖아요. 이 근육은 뭘 할까요? 짜자잔, 우리 몸이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있으면 딱 중심을 잡고 서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가자미근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쏠리면 뒷다리에서 꽉 잡아가지고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 해주고요. 뒤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우리 앞쪽에 있는 정경골근이 꽉 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 근육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 가자미근이죠. 근데 우리가 혈액순환을 얘기할 때 제2의 심장이 종아리 근육이고요. 제3의 심장이 제가 여기 복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2의 심장이 잘 활동을 해야 우리 하지에 있는 혈액을 확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에이 선생님 저번에 말씀했듯이 가자미근 위에 비복근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 근육은 안 하나요? 하죠. 그런데 가자미근이 1등이에요. 그 다음에 비복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외측 광근이에요. 우리 허벅지 근육 중에서도 외측에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의 외측,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전근입니다. 허벅지가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제 드시죠? 아래에서 가자미근과 비복근이 쑥 수축시켜 주면요. 그 위에서 허벅지 근육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얇아야 돼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요. 우리 신체가 다 날씬한 게 좋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뚱뚱해야 되는 곳이 있다면요. 그 부분은 어딜까요? 바로 허벅지입니다. 우리 이 허벅지는요. 이게 살이든 근육이든 상관없이 두꺼운 게 우리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다 날씬해져도 괜찮은데 어디가 날씬해지면 안 돼요? 허벅지 근육만큼은 꼭 유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자미근은 어떻게 스트레칭을 할까요? 우리 여기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발목을 올렸다 제자리, 다시 세웠다 제자리, 발목을 올렸다 제자리, 세웠다 제자리를 반복하시면요. 혈액순환을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비행을 하는 스튜어디스들 있잖아요. 스튜어디스들이 짧은 치마 입고
구두 신고, 요새는 조금 바뀌는 추세예요.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스튜어디스들은 항상 굽 있는 구두를 신었고요. 치마를 입었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다리 두들기고 막 다리 붓고 이러는데요. 이런 스튜어디스들에게 제일 많이 활용됐던 운동 방법입니다. 의자에 기내에서 앉아 있을 때는요. 반드시 발목을 움직여 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시면 다리가 붓는 것도 예방하실 수 있고요. 우리 주무실 때 다리 쥐나잖아요. 쥐나는 것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임신해가지고 다리 뚱뚱 부은 임산부들 있다면요. 이 동작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주시고요. 우리 아직도 구두 신는 하면은 뒷다리가 이렇게 뽕긋 튀어나와서 올챙이 다리 되시는 분들도요. 이걸 열심히 하시면 올챙이가 아니고요. 예쁜 다리 곡선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님들 중에 갑자기 걷기가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사님, 제 친구 좀 도와주세요. 이래서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까지는 너무나 잘 걸으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걸을 수가 없어서 자기 지팡이 짚고도 막 몸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뇌에도 문제가 없고 신경에도 문제가 없었답니다. 근데 그분은 왜 이렇게 떨려요? 그리고 제가 다리 좀 볼 수 있을까요? 했는데 그분은 여기 우리 다리 앞에 정경골근이라는 조금 전에 비복근하고 힘의 쌍을 이루는 정경골근이 너무 많이 뭉쳐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경골근을 같이 풀고 종아리 운동한 거예요. 종아리 운동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눈이 이렇게 커지시더니 자기 다리 너무 시원하다고, 그러면서 걸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잠시 걸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또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반복하시라고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작이 매우 쉽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내 다리의 균형도 맞춰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지금 같이 하고 계신가요? 제 영상 앉아서 보고 계시다면요. 앉으신 상태에서 계속 한번 따라해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실 수 있는지 하시고 댓글에 저 10번 했어요, 20번 했어요 이렇게 달아주시면 그분들 다리 저희 서대문 복지관에서 다시 만난 날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의자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나이가 드실수록 계속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하는 실수가 있죠. 텔레비전 보실 때 수툴에 다리 올리고 계시잖아요. 그럼 수툴에 다리 올리고 어디를 압박해요? 종아리 근육을 압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이 덜렁덜렁 이렇게 밖에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발목이 이렇게 처져 있는 건 좋지 않고요. 발목을 이렇게 받쳐주시는 게 종아리 근육을 보호할 수가 있고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두시는 거는 옳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다리를 비스듬히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수툴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하시더라도 너무 작아요. 다리가 밑에서부터 발 뒤꿈치까지 다 달 수 있는 수툴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다리는 올렸어. 다리까지 올리라고 하니까 올렸는데 어때요? 이게 푹 꺼지는 거야. 푹 꺼져서 역시 우리 종아리를 자극을 하고 종아리를 누르게 되면요. 펌핑 작용을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발목이 아래로 처져서 종아리 근육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다리는 편안하게 그리고 종아리를 누르지 않는 걸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수툴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빨리 다리를 점검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를. 선생님 나는 이렇게 받치는 거 없어요. 그러시면 이렇게 다리까지 받치시는데 이거는 푹 꺼져가지고 안 좋은 수툴이긴 하지만 조금 더 넓게 의자까지 딱 붙는 걸 사용하시면 단축을 예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아, 이제 알았어요. 선생님, 이제 나 안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아셔야 됩니다. 바로 비골근이에요. 비골근은요, 우리 다리뼈 보시면 비골두라고 그래서요, 옆쪽에 보시면 톡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어요. 그 뼈부터 발목, 복숭아뼈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근육인데, 이게 무슨 필요가 하나요? 엄청 얇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근육이 약한 발목을 만들어서 다리 막 자주 삐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주 접질렸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다 이 근육이 약화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근육은 왜 어떻게 약화가 될까요? 우리 그 지하철 타시면 제가 무릎을 건강하게 지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하철을 타시면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천태만상인데요. 그 중에 다리를 이렇게 꼬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다리를 벌리기도 뭐하고 오므리기도 뭐하고 힘은 없고, 그러니까 발목을 착 걸치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에도 안 좋지만요, 발목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착 꼬는 순간 여기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늘어나면서 여기에 힘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자주 삐죠. 자주 삐시는 분들은 젊어서는 삐기만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드실수록 어떻게 되나요? 꽈당 큰일 납니다. 그렇죠. 넘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발목만 삐는 게 최고 좋은 상태고요. 엉덩방아 찢는 거, 그 다음에 머리까지 찢는 경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발목은 아주 얇고 저기 맨 밑에 말단에 있지만 엄청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목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좀 전에 우리 가자미근을 수축시키기 위해서 운동했던 이 방법이요, 비골근에도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발목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쫙 올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엄지만 올라오는 경우, 엄지가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엄지발가락을 올린다는 건 비골근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올리셔야 돼요? 발목 전체가 다 올라가도록. 그래서 팔목을 지금 손목이 접히듯이 발목도 동일하게 접히셔야 돼요. 근데 엄지 발가락 쪽만 올라오면요, 주름이 엄지 쪽에만 지고 새끼 발가락 쪽은 주름이 없어요. 그래서 주름으로 내가 지금 잘 운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쭉 올려서 전체적인 주름이 발생하도록 발목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시면요, 발목 올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올리시고 반듯하죠? 이런 분들은 손 보시면 새끼 손가락 쪽, 새끼 발가락 쪽 전혀 움직이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정면으로 보실 때는요, 살짝 옆으로 벌어지도록 발목을 올려주셔야 정확하게 올리신 겁니다. 그럼 비골근이 약하다는 걸 다리 삐는 거 말고 또 뭘로 알 수 있나요? 발바닥에 못이 생기는 거죠. 발바닥에 못이 생기다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건강하신 겁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이 베끼는 거예요. 발바닥에 굳은 살 베껴서 막 그거를 가위로 잘라내고, 굳은 살 중에서도 못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속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요, 막 아픈 거 있어요. 그래서 막 그걸 파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비골근이 약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 분들도 지금 조금 전에 저와 함께 했던 운동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피하셔야 될 건 뭐예요? 하이힐. 하이힐은 정말 안 신으시는 게 좋은데요. 내가 할 수 없이 직장생활 해야 돼서 신어야 된다. 그러면 3일은 하이힐을 신으시고요. 이틀은 운동화를 신으세요. 나중복을 신으세요. 그리고 주말 이틀은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를 3, 2, 1, 2를 지켜주신다면요, 3일은 구두를 신으셨다면 이틀은 운동화나 단화를 신으시고, 하루는 토요일과 일요일 중에 하루는 편안한 운동화를 신으시고 하루는 아무거나 신으셔도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구두 신는 거를 조심하시고요. 다리 꼬는 거. 다리를 꼬시면 서양인보다 우리 동양인 골반이 작대요. 그래서 다리를 꽈서 골반이 틀어지진 않지만 다리를 꼬게 되면 여기를 누르게 되잖아요. 종아리 근육 옆에 비골근을 누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골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장기간 운전하시는 분들도 엑셀레이터나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니까요, 이 근육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발목 운동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지금 너무 아파요. 저 지금 어저께도 발목 뺐어요. 이러신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데 요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병원들도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약을 드시는 분들, 혈압약, 당뇨약, 뭐 그 밖에 정기적으로 드시는 약이 떨어졌는데 병원에 안 가시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시고요. 나는 이제 조금 관절이 아파 요 정도는 참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에 계시다면 그냥 계시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운동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반드시 누우신 상태에서 아까 우리 그 비골뼈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이게 보이실까요? 다리를 올리면 여기 옆에서 보시면 동글동글 뼈가 보이실 거예요. 이 뼈에서 복숭아뼈까지 쭉 아래로 밀면서 내려갑니다. 저랑 같이 수업을 하셨던 분들은 괜찮으실 텐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무슨 말일까 할 거예요. 그냥 다리를 쓰다듬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엄지로 다리에 대시고 쭉 밀어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비골근이 약하거나 뭉쳐 계신 분들은요, 되게 아프거나 되게 시원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잠시 멈춰서 눌러주세요. 근육이 풀리고 시원함이 사라진다면 아래로 쭉 내립니다. 이때 같이 하셔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발목 움직임. 발목을 들어 올려주세요. 비골근이 길게 비골두에서 여기 복숭아뼈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쭉 밀어주시고 발목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신가요? 네, 다리가 조금 더 시원해지고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딱 멈춤 버튼 누르시고요. 위에서 아래로 누르고 발목을 올리고 발목은 올리고 손은 내리고 멈춤 버튼 누르시고 잠시 동안 이 동작을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해보셨나요? 이제 내가 발목이 자주 삐는 발목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넘어질 위험이 훨씬 더 줄어들었겠죠. 그럼 이 발목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족저근막염이에요. 우리 발가락 뒤가 아파가지고 염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미 아프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어도 아프고요. 구두나 단화는 절대 못 신으시고요. 막 울기 직전이에요. 막 아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발 뒤꿈치를 땅에 못 대니까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총총총총 걸어 다니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같이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두 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어디에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발 뒤꿈치 끝에까지 옵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 끝에까지 오는 이 종아리 근육들이 잘 늘어나만 준다면 우리 족저근막염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만히 보면요, 자기 발바닥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동글동글 예쁜가요? 아니면 납작하신가요? 보통은 다 동글동글 예쁘다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나이가 드실수록 납작해져요. 특히 뒤꿈치, 엄지발가락 이런 데 아래가 납작하거든요. 그만큼 내가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임이 없는 곳은 납작해지고 탄력이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아리 근육이 점점점 짧아지니까 발바닥에도 더 이상 움직임이 사라지고 바짝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을 움직여주고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면요. 우리 뒤꿈치도 평평한 것이 조금 더 동그래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요. 가자미근과 비복근 이 두 근육을 수축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죠? 비복근은 무릎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무릎을 펴고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무릎을 펴고 발목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반듯이 앉은 상태에서 수건으로 당기는 거 기억나실까요? 그리고 가자미근은 어떻게 했죠?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이거는 무릎을 감싸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부린 상태에서 발목의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움직여집니다. 펴고 한번 구부리고 한번 발목을 계속 움직여 주시면요.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저근막염이 남아있다. 그러면요. 우리 이거 발바닥이에요. 발바닥 가운데에 족저방형근이라는 이름도 족저방형근이에요. 이 뒤꿈치 아래에 우리 비복근과 가자미근과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하나 있습니다. 발바닥을요, 꾹 뒤꿈치에서 쏙 들어가는 부분을 꾹 눌러보시면 엄청나게 아픈 통증이 발생하실 거예요. 꾹 눌러서 한번 풀어주시고요. 그래도 안 풀린다. 그러면 엄지발가락 외전근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발가락 바깥쪽에 누르시면 뭉치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 다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발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게 발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이게 엄지발가락이면 엄지발가락 이쪽 면에 붙어있는 게 외전근이거든요. 손가락도 이렇게 옆으로 할 수 있듯이 발가락도 옆으로 할 때 움직여지는 근육이 있지 않아요. 거기 부분을 꼭 눌러주시면요. 모지 외전근까지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근육을 다 풀어주신다면요. 족저근막염도 해결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확한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움직이셔야 된다 그랬어요? 발목을 들었을 때 엄지발가락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새끼발가락이 같이 올라가야 돼요. 발목에 주름이 정확하게 다 같이 오도록 발목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려서 쉬시고 다시 뒤꿈치를 들어서 종아리의 근육을 늘리고 수축시키고 늘리고 수축시키고를 반복을 하시면요. 우리 어르신들의 족저근막염 예방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아파서 고생하고 계시다면 꼭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생활하시다가 어디 불편하신데 병원 가도 잘 해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 병원을 갈 엄두가 안 나서 못 가고 계시다면요. 댓글로 지금 요러요러한데 어떡할까요? 하고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몸은 멀어져 있지만요. 우리가 서로 우리의 생활 상황이 지금 어떤지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화로 하셔도 좋고 영상 보시면서 글을 올려주셔도 좋고요. 지금 각자 계신 곳에서 상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황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저만 말하면 섭섭하잖아요. 저도 우리 어르신들의 상황이 너무 궁금하니까요. 꼭 회신을 주시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이 중요한지 몰랐다면 이제는 나의 이 밑에 있는 발목이 이래서 중요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넘어짐 없이 혈액순환도 잘 되기를 꼭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